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메르스 확산세가 주춤한 덕분에 지역 상권이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여전해 메르스 여파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전주 메르스 확진자 발생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던 전주 한옥마을. 전북 대표 관광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산했던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에는 관광객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12일 이후 도내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관광객들이 다시 발길을 돌린 겁니다. 저번 주에는 메르스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 주는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다행이다 싶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환자로 진통을 겪었던 다른 지역은 긴장감이 여전합니다. 한때 격리자가 300명을 넘었던 김제는 격리 해제가 잇따르고 있지만 거리를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 불안해요. 나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후닥닥 써버려. 손님 타면은 서로 보호 차원에서. 한때 폐쇄됐던 병원들은 잇따라 다시 문을 열며 정상화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해제된 거를 연락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환자도 조금씩 외래 환자도 늘고 있고 입원 환자도 지금 이제 마음이 좀 편하다고 하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내 메르스가 주춤하면서 관리 대상이 대폭 줄었습니다. 오늘 밤 김제 메르스 환자와 관련된 21명이 잠복기 경과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면 격리자가 90명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순창과 김제, 전주 등 도내에서 발생한 메르스 감염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격리자는 더 이상 없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메르스와 관련된 마지막 관리 대상자의 격리 해제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어 앞으로 일주일이 메르스 사태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 사업 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전담기구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무조정실 산하에 경제특구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 조정과 새만금 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담당할 전담기구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 등 새만금 사업 추진 전담기구와 유사한 조직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도의회가 새만금 신앙만 규모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건의안은 2015년 기준으로 전국 무역항의 21%가 5만 톤급 이상이지만 2020년 1단계 완공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 계획 규모는 2만 톤에 불과하다며 계획 수심을 최대 17m로 변경해 5만 톤에서 10만 톤의 규모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중국 등 동북아 물동량 증가와 중국인 관광객 증가, 선박 대형화 등 국제적인 흐름을 볼 때 신항만 개발 계획은 변경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뜨거운 감자였던 한공대대 이전 후보지가 전주 도도동으로 결정됐는데요. 최근 이곳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집을 새로 지은 사람들이 늘면서 보상을 노린 위장 전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채닉 기자의 보도입니다. 곧 허물어질 듯한 폐가 앞마당에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서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사 온 지 석 달 됐다며 이곳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선생님도 여기 사세요? 아니 여기 선생님은 여기 안 살아요. 같이 부부시잖아요. 에? 아니에요? 아니 부부인데 여기는 5세대인 1층 다가구 주택도 항공대 이전 후보지가 거론되던 그 시점에 지어졌습니다. 보상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닌가요? 그렇죠. 보상 때문에? 아니, 뭐 보상 때문에 그래요? 다른 가구도 입주했어요? 살고 계세요? 네. 마을 주민들은 새로 이주한 세대들이 항공대 이전에 따른 이주 보상을 노리고 위장 전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는 60여 세대인데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그 절반에 불과하다고 마을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한 달에 뭐 한 번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주말에만 또 와서 있는 사람도 있고. 전주시는 지난 2월 항공대 이전 후보지 발표 이후 도도동으로 전입한 세대가 11세대 21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 예측 조사 결과가 나오면
도도마을 그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장 전입에 대해서는 보상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실제 주거 여부를 명확하게 따지겠다는 방침이지만 법에 정해진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보상 대상이 되는 전입 기준인을 놓고 또 한 번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더구나 이미 도도동 마을 주민들끼리 대책위 구성을 놓고 서로 갈등을 빚고 있어 보상을 둘러싼 잡음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오는 25일부터 도내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대는 오는 24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25일에서 26일 사이 전라북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이 장마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이틀 정도 늦고 지난해보다는 일주일 정도 이른 것으로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고추 역병과 과수해충주의보가 발령돼 방제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면서 수분을 통해 균이 전염되는 고추역병과 탄저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과수의 경우 사과와 복숭아에 갈색날개 매미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원은 또 벼에 줄무늬 입마름병을 옮기는 애멸구 발생이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 발생이 우려된다며 적절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정의당 당대표 선거의 첫 합동 유세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전국 순회 유세에 나선 가운데 노회찬, 노학래, 심상정, 조성주 등 당대표 후보 4명이 오늘 오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부대표 지역위원장 후보들과 함께 선거 유세를 가졌습니다. 한편 전북도당 위원장에는 오현숙 전 전주시 의원이 단독 출마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중 상당수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건설 일용직 등 건설업이 40%에 달했다고 밝히고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5,600만 원을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